절대평가를 운영해 본 입장에서 절대평가는 곧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다라는 네. 저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좀 나중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아까 평가 말씀하실 때 셀프 리뷰 또는 피어 리뷰를 전부 다 공개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잘 운영되면 성숙된 사람들이 성숙하게 제대로 운영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셨을 때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도 궁금한데 의견을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등급을 폐지하고 피드백으로 하라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든지 많이들 형님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예전 회사에서 저도 지금은 땅에 발을 많이 붙이고 있지만 꽤나 하늘을 지향했던, 그러니까 좀 이상주의자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등급을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내부에서 확인용으로 등급을 우리가 알고는 있대.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등급으로 하지 말고 피드백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이 되잖아요. 네. 우리 안에서는 캘리브레이션 다 똑같이 한다. 등급까지 정한다. 근데 리더와 HR은 이 사람이 그렇죠. A인지 B인지 알지만 리더급, 그러니까 등급을 피드백하지는 않는다. 맞아요. 모든 리더들이 캘리브레이션 들어가서 이제 등급을 정하는 것까지 똑같이 하지만, 등급으로 커뮤니케이션 됐을 때 피드백이 등급에 묻히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꽂혀서 이 사람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변하는 게, 혹은 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등급이 딱 공유되는 순간 내가 이랬다고? 라는 식으로 뭔가 메시지가 너무 쉽게 함몰되는 것이 염려가 있는 건 또 사실이죠.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개선해 볼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그냥 피드백만 주고받게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개편했죠. 그렇게 1년을 딱 돌렸는데, 1년 동안 사실 한 번의 평가가 아니고 이제 예전 회사에 분기 단위에 좀 평가가 있었습니다. 좀 특이했습니다. 어쨌든 4번 정도의 평가를 돌면서 제가 느낀 건,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라는 것이고요. 문제가 드러나죠. 문제가 드러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정말 피드백에 대해서 교육받지 못합니다. 피드백을 제대로 정말 적재적소해서 지적 피드백과 반적 피드백을 내가 의도한 만큼 쓸 수 있는 사람 꼽으라고 하면 저는 진짜 극소수할 겁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적시적소에 정말 극소수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대 초과입니다 라는 말은 쉬워요. 이거는 다 잘합니다. 문제는 이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혹은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커뮤니케이션을 정말 그것이 전달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등급으로 전달되지 않으니 그게 정말 리더들의 글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제가 봤을 때 이건 기대 이하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에요. 너무 그냥 좋게 넘어가는 경향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어른들이 한 말은 다 이유가 있다. 옛날 사람들이 하는 이유, 뭐 농담처럼 그냥 등급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고쳐먹었던 계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되게 많은 실험을 사실 합니다. 전 등급 3단계, 4단계, 5단계 다 따로 한번 해봤고요. 결론은 지금 이제 5단계가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는데, 뭐 등급 얘기는 뭐 나중에 또 하시더라도, 어쨌든 지금 MBS 아까 했던 질문에 답을 드리자면, 등급이 없고 사실 피드백을 주고받는 건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메시지의 선명하지 않음의 문제가 있고요. 저는 내년도는 등급을 한번 넣어보고 싶다. 넣을 예정입니다. 넣을 예정이고요. 동료 피드백도 마찬가지고 공개로 주고받는 건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평가라고 해볼게요. 그냥 평가에는 2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장을 돕는 피드백으로서의 기능이 있지만 인사 결정을 위한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너무 동의합니다. 네, 이 2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해야 되는데, 맞아요. 공개 피드백은 앞선 목적은 너무 잘 달성을 해요. 초과죠. 기대 초과할 만큼 달성합니다. 하지만 인사 결정을 위한 정보를 정말 저희가 적절하게 취합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너무 어렵다. 그럴 수 있지만 매우 어렵다. 그걸 기대하는 건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절하게 공개와 비공개를 구분해서 가이드를 드리는 것이 지금 현재 단계에선 더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공감 가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얼마 전에 제가 링크드인에 썼던 글 중에 상대평가는 끝났다. 근데 과연 그럴까라는 주제의 글을 썼었는데 요즘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상대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평가 등급 자체도 부여를 하지 않는 추세였죠. 그래서 이제 의미 있는 피드백을 전달하고 성장을 위한 피드백에 집중하자. 등급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해서 이거를 분기 단위로 피드백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HR러들은 그 문제가 특히 연말 연초에 확 불거져요. 자, 그럼 피드백을 4번을 했어요. 그러면 연말 연초가 되면 보상의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뭘 근거로 보상의 조정을 할 것인가? 인사 결정에 관한 자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보상을 조정하기 위해서 4번의 분기 피드백에 대한 결과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취합이 돼서 보상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텐데, 분명히 이 A라는 사람에게는 성장의 피드백이 2분기, 3분기 연속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1대1 피드백은 리더와 구성원이 하잖아요. 근데 참 조직 내에서 안 만났으면 우리가 부정적인 얘기를 할 필요도 없잖아. 근데 조직 내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런 성장을 위한 아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잘 못해요. 잘 못하거나 또는 나는 했다고 생각하는데 받아들인 사람은 그 온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연말에 연봉 인상률이 굉장히 낮은 수준 또는 동결이 됐을 때 구성원 입장에서는 쇼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평가는 끝났다고 하지만 연봉 조정의 예산 제한이 없는 회사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4%, 5%그 안에서 누군가는 많이 오르고 적게 오르고 할 텐데 그거를 연말에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상의 프레임 안에 놓고 보면 여전히 상대적인 평가가 존재한다. 근데 리더가 진짜 성장이 필요한 구성원에게 그 피드백을 있는 그대로 잘 해줄 수 있으면 굳이 레이팅, 등급이 필요할까 싶긴 해요. 근데 그게 정말 너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평가 등급 제도를 다시 부활시켜볼까? 라고 하는 종욱님의 생각이 너무 공감이 되고 어떤 취지인지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자 그러면 A, B, C, D, E 5개 등급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HR 헤드로서 그 등급의 배분율을 정해 주실 건가요? A는 10% 또는 B는 20%? 네, 배분율을 정하지는 않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제가 선호하는 등급은 예를 들면 뭐 익셉셔널 혹은 아웃스탠딩의 등급이 있을 거고 이제 최고 등급 그리고 최하 등급 빌로우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해볼게요. 이 두 가지 등급에 대해서만큼은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선언을 아예 한다는 건 이 두 가지 등급은 거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미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향점으로서 굉장히 높은 수준 그리고 사실은 가장 밑에 등급은 사실상 함께하기 어려운 수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두 가지 등급은 매우 소수일 것임을 미리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이제 중간인데요. 저는 그 등급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도 되게 테크니컬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호하는 건 exceed expectation, 기대 초과인데요. 기대를 대부분 초과함이라고 제가 정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조직은 서로에게 높은 기대를 해야 됩니다. 기대 자체가 낮으면 일단 안 되는데 높은 기대를 꾸준히 초과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exceed가 배분율을 정해주지는 않지만 매우 어려운 일이어야 된다는 공감되는 모두 형성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mid expectation이 세 번째 단계인데 mid expectation을 정의할 때 보통 기대를 충족함이라고 정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기대를 꾸준히 충족하며 종종 초과함이라고 정의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많은 경우는 저는 기대를 충족하고 종종 초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밑에 대한 수용도를 좀 높이고자 제가 코멘트를 조금 변주를 준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경우는 밑에 해당될 거라는 저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기대를 잘 했다면. 그리고 나서 개선 필요가 있고요. 뭐 니즈 임프루먼트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개선 필요는 개선을 요하는, 그러니까 기대를 종종 충족하지만 개선이 요구됨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기대를 어느 정도 충족을 해요. 그러니까 이 워딩이 전 좀 더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S, A, B, C, D로 전달되지 않는 기대를 종종 충족하지만 개선이 필요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내가 좀 더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등급 형태로 저는 표현도 하고 실제로 등급을 배분해서 드리지는 않지만 이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조직이 성장한다는 걸로 리더들과 온라인을 맞춘다.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잘 이해를 했고 그렇게 5개의 등급으로 소개를 했을 때 HR에서 배분율을 주지 않는다. 배분율을 주는 게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배분율을 주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A그룹의 리더가 있고 B그룹의 리더가 있는데 B그룹은 우리가 생각했던 구조로 어느 정도 이런 레이팅의 분포가 나왔어요. 근데 A그룹은 굉장히 레이팅에 있어서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죠. Consistently exceed expectation은 사실 거의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기대치를
정말 이상적으로 충족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비중이 20%고 exceed expectation의 비중도 뭐 30%, 40%가 나와요. 그렇다라고 하면 정우님은 이 두 그룹의 형평성을 어떻게 바라보실 건가요? 제가 절대평가를 운영해 본 입장에서 절대평가는 곧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다라는 네. 저는 표현을 쓴 적이 있었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좀 나중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거는요, 절대평가를 시작하는 시점에서의 명확한 메시지 및 첫 번째 조정회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절대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조직에 중간에 합류해서 운영한 적도 있고, 절대평가에 대한 제대로 된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조인해서 제가 세팅을 하면서 만들어 본 적도 있어요. 두 개의 조직에 사실 제가 운영의 방식은 뭐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달랐던 것 중에 하나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 있었어요. 조직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상태가 있는 상태였어요. 여기서 제가 봤을 땐 좀 높은데 라고 했지만 높은 걸 내리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비교값이 작년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작년에 익스되었는데 난 작년보다 더 많은 기여를 했는데 하는 나름대로의 논리를 설득하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점이 좀 어려운데, 만약에 처음 이런 것들을 도입하는 과정이라면 첫 번째 조정회의가 저는 그 배분율 조정과 유사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HR의 모든 조정회의 들어가서 리더들이 코멘트들, 그리고 좀 초반에는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타겟은 모이게 되거든요. 이분이 조금 예를 들면 가혹하다 혹은 너무 후하다 라는 것들이 잡힙니다. 그럼 0점 조절을 해야 되는데 캘리브레이션에서 최대한 이것들을 세팅을 좀 잡아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합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물론 모든 리더에게 연봉값이 다 공유되어서 정말 리더가 기대값까지 100% 알고 있으면 잘 모르겠지만 보통 그렇지 않기 마련이고 경고의 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갭으로서도 어느 정도 인풋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은 이분은 지금 하신 기대치가 너무 좀 낮았다, 이분은 사실 이 정도가 적당해 보인다라는 조정을 통해서 최초의 세팅이 되고 나면 이 두 번째 바퀴가 둘러가는 건 생각보다 용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정도구나, 조직에서 얘기한 익시드가 이 정도로 쉽지 않구나 라는 메시지를 리더들이 조정회의를 통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전에 뭐 배분율보다 그냥 한 명 한 명의 배치를 보면서 지금 조직은 이 정도를 아웃스탠딩으로 보는구나, 정말 어렵구나 라는 얘기들이 메시지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비교적 저는 꽤나 이상적으로 운영됐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캘리브레이션 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전에는 캘리브레이션 미팅 외국계 기업들이 거의 정석처럼 사용을 하다가 최근에는 많은 스타트업들에서도 그런 조정회의를 하고 있는데, 캘리브레이션 미팅을 많이 해보셨죠, 정우님. 근데 캘리브레이션 미팅을 해보면 이게 진짜 평가 리뷰를 조정하는 건데, 실제로 그걸 해보면 리더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던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